중국과 영국이 대충돌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에 중국의 스파이가 암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리시 수넥 총리가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하면서 외교적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국 내 스파이 파동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영국의 대테러 경찰은 지난 3월 20대 후반의 한 연구원과 30대 다른 남성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의회 내 기밀이라든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집권 보수당, 토리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수당 고위 의원들과 접촉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책에 관해서 의원들과 수년간 함께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연구원이 접촉한 이들 중에는 토마스 투건하트 안보부 부장관 그리고 얼리셔 컨스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보안당국은 과거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한 적이 있는 이 연구원이 현지에서 포섭되어 중국 정권의 비판적인 정치 네트워크에 침투할 의도로 영국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체포된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법 1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전달이나 적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통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월 초까지 보석이 허용돼서 현재 풀려나 있습니다. 이번 영국 의회 내 중국 스파이 사건은 영국 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10일 중국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영국인을 요원으로 채용한 것이 사실로 밝힌다면 이는 중국의 영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한때 지적 재산의 해킹과 도용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장 요원을 활용하는 인적 첩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에 의하면 2020년에는 중국인 요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영국 당국에 의해서 조용히 추방된 바 있었는데 이들은 영국 언론사 중 한 곳에 기자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에 잠입해서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중 하나인 MI5는 2022년 1월 변호사인 크리스틴 리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서 영국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이례적으로 간섭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20대 영국인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공무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의회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몇 년 동안 보수당 의원들을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 의회 의원들은 경악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파이가 지난 6개월 전에 체포되었음에도 그동안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공식 항의는 물론이고 의회 출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신분 확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그동안 친중 행보를 보이던 의원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제임스 클래벌리 외무장관이 지난달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후라서 후폭풍은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접근을 거듭 촉구해온 전 보수당 지도자 이언 덩컨 스미스는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영국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스파이들이 영국 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의회같이 보안이 철저한 곳에도 이렇게 스파이들이 들락거리는데 보안 수준이 덜 엄격한 다른 기관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 스파이들이 침투해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내 중국 스파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중국을 안보 유역국으로 지정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와서 기추가 주목됩니다. 대표적 대중강경파인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 등은 중국을 위협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스파이 의혹 인물 체포가 알려진 후에 이런 목소리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실 영국과 중국 관계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시절에는 돈독했지만 보리스 존슨 때는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됐고요.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중국을 위협국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취임한 수넥 총리는 대중국 전략을 수정해서 표현을 완화하고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넥 총리 내각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 대 온건의 양론이 존재합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수일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 등은 새로 통과된 국가안보법에 따라서 중국을 영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중국 정보 관련된 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국 정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5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외무부, 산업부 등은 무역 영향 등에 관한 우려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입니다. 케미 베딘이너크 영국 산업부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BBC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을 위협이라고 부르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이 시대의 도전이라는 영국의 입장은 다른 동맹들과 일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국의 수넥 총리는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나서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더 타임스의 주말판인 썬데이 타임스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보도를 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이날 리창 총리에게 영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려를 제기를 했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수넥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 간 회동이 예정에 없었음에도 중국 스파이 사건이 확인되자 10일 긴급하게 회동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창 총리는 수넥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의 중국 스파이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작극 같은 이런 표현을 동원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스파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 영국에 대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국 측이 허위 정보 유포, 반중 정치적 농간, 악의적 비방을 중단할 걸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현지 시간으로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와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른바 중국의 영국 정보 절취 혐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중국 스파이들이 이미 세계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터라서 중국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8일에는 뉴욕타임스가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가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도 FBI의 은밀한 작전, 중국 스파이를 체포하라,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966회인데요. 바로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중국 스파이 관련 소식은 수시로 언론 지면을 장식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특히 사회 지도자급들까지도 중국에 정보를 넘겨주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적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나면 해당 학자나 엔지니어는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친중적 행태를 보였던 지도급 인사들이 많았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 스파이 소동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도 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